깨가 쏟아진다. 신혼부부 보면 이렇게들 말하죠. 저는 이게 그냥 고소하다는 정도의 비유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실제 밭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참깨는 낫으로 베입니다. 베어서 단으로 묶고 볕에 세워 며칠 말려요. 마르면 꼬투리가 스스로 벌어집니다. 그때 단을 거꾸로 들고 막대기로 톡 칩니다. 한 번이요? 그러면 깨가 우수수 떨어져요. 멍석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쏟아져요. 신혼부부한테 이 말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정이 그만큼 쏟아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쏟아지는 깨를 우리는 밥상에서 매일 만납니다. 나물에 뿌리고 국에 띄우고 김밥 위에 얹죠. 그런데 이 깨가 몸 안으로는 안 쏟아집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참깨 껍질이 워낙 미끄러워서 소화액이 파고들지를 못하거든요. 씹히지 않고 넘어간 깨는 들어간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하루에 한 숟갈씩 꼬박꼬박 뿌려 드신 분이라면 그 한 숟갈이 어디까지 갔는지 오늘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400년 전에 이걸 이미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사람들이요. 그 책은 똑같은 참깨 기름을 두 갈래로 갈라서 적었어요. 하나는 약, 하나는 음식. 왜 갈랐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늘 저녁 깨통 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참깨한테는 이름이 여러 개 붙었습니다. 옛 문헌을 펴면 호마라고 나와요. 오랑캐 호자에 삼마자를 씁니다. 중국 전한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에 갔다가 가져왔다고 전해져요. 그 지역을 호나라라고 불렀거든요. 원래 중국에 있던 삼하고 구별하려고 앞에 호자를 붙인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불렀어요. 진임, 참 진자를 씁니다. 옆에 들깨가 있었는데 들깨로 기름을 짜면 질이 떨어졌어요. 참깨로 짜니까 좋은 기름이 나왔으나 그래서 이쪽에 참자를 붙였어요. 참깨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참 자가 붙었으니 대접이 남달랐겠죠? 고려 때 책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향약 구급방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의학서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거기에 호마가 나옵니다.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적었어요. 조선으로 오면 쓰임이 더 절박해집니다. 흉년 처방에 참깨가 들어가요. 콩 7마리에 참깨 3마리를 씻어서 3번 찌고 3번 그늘에 말립니다. 그걸 환으로 빚어 하나씩 먹으면 사흘에 굶어도 견딘다고 적어놨어요. 배를 채우는 곡식이 아니라 배가 빈 걸 버티게 하는 씨앗으로 쓴 겁니다. 동의보감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날참깨로 짠 기름은 약으로 쓰고 볶아서 짠 기름은 음식으로만 쓰라고 못을 박았어요. 같은 씨앗에서 나온 같은 기름인데 불을 거쳤느냐로 용도를 갈랐습니다. 불 하나로 용도가 갈린다니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이 씨앗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고 나서야 납득이 갔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유별나거든요. 참깨밭에 서면 꽃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흰 꽃이 종처럼 생겨서 줄기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차례차례 피어요. 연분홍이 섞이기도 합니다. 꽃이 지면 그 자리에 꼬투리가 앉아요. 길이가 2cm에서 3cm, 손가락 한 마디쯤 됩니다. 잘라보면 단면이 네모나요. 그 안에 씨가 80개쯤 들어있습니다. 꼬투리도 아래부터 익어요. 아래가 여물어가는 동안 위쪽은 아직 꽃입니다. 한 포기 안에서 계절이 층층이 다르게 흘러가요. 농부는 여기서 머리를 싸맵니다. 아래 꼬투리 2-3개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베야해요. 하루 이틀 더 두면 위쪽 씨가 굵어지죠. 대신 아래쪽이 벌어져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참깨는 다 익기를 기다렸다 베는 작물이 아니에요. 터지기 직전에 베는 작물입니다. 밭에서는 이걸 두고 꾀를 하나 냅니다. 순지르기라고 해요. 수확 20일쯤 전에 줄기 맨 위 순을 잘라냅니다. 위로 뻗을 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달려서 어차피 못 여물 꼬투리한테 갈 양분이 아래쪽 여문 꼬투리로 돌아갑니다. 더 키우는 대신 덜 키워서 더 얻는 셈이죠.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가 외치던 그 주문이요. 톡 건드리면 저절로 열리는 씨앗이라 다친 걸 여는 말로 골랐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터지기 직전에 베어야 하는 작물이니 아무 땅에서나 짓기 어렵겠죠. 물이 잘 빠지는 흙부터 골라야 합니다. 참깨는 주인이 없는 작물이에요. 어느 한 동네가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백과사전을 펴보면 아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산지 없이 전국에서 두루 재배된다고요. 마늘하면 의성, 고추하면 청량처럼 딱 떨어지는 이름이 참깨한테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북 예천이 이름을 오래 올렸습니다. 예천 지보면에 가면 내성천이 흐릅니다. 그 강가에 모래 섞인 흙이 깔려 있어요. 물이 고이면 참깨 뿌리가 상하는데 이 흙은 비가 와도 쭉 빠집니다.
여기서 난 깨는 알이 통통하고 향이 진하다고들 해요. 요즘 이 밭들이 귀해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참깨 중에 국산이 얼마나 될까요? 10%가 안 됩니다. 10그릇 중 9그릇을 바다 건너온 깨가 채웁니다. 값도 갈렸어요. 국산 원재료가 수입산보다 4배 넘게 비쌉니다. 산지에서 거래되는 값이 1kg에 25,000원에서 28,000원 선인데요. 2019년에는 14,000원이었습니다. 몇 해 만에 2배로 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깨 농사가 손이 많이 갑니다. 터지기 직전에 베어야 하니 기계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밭을 지키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있으시고 참깨만 짓는 집도 드뭅니다. 다른 작물 심고 남은 자리에 이모작으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요. 비싼 값이 붙을 만한 땅이거든요. 그 흙을 만든 게 내성천입니다. 이 강이 예천에서 유별나게 흘러요. 마을 하나를 350도로 감아둡니다. 거의 한 바퀴예요. 물이 돌다 만 자리에 마을이 섬처럼 남았습니다. 회룡포라고 부르는데 용이 휘가 맞다는 뜻이에요. 강을 따라 내려가면 삼강나루가 나옵니다. 보찜지고 다니던 장사꾼들이 밥 먹고 자고 가던 주막이 한 채 서 있어요. 두 곳을 잇는 강변길은 걷기 좋은 길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참깨 베는 때가 8월 하순이니까 그 무렵 걸으면 밭에 세워둔 깻단까지 같이 보게 돼요. 그 모래밭이 키운 씨앗을 이제 안쪽에서 들여다볼 차례예요. 강가에서 물 빠지는 흙을 골라 심고 터지기 직전에 베어내는 이유가 결국 이 안에 있거든요. 참깨 알맹이 속에는 다른 씨앗에 없는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름을 리그난이라고 불러요. 리그난이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을 그렇게 부릅니다. 몸이 녹쓰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깨 리그난에는 이름이 따로 붙었어요. 세사민, 세사몰린. 참깨 무게의 1%쯤 차지합니다. 씨앗이 왜 이런 걸 품고 있을까요? 자기를 지키려고 만들어냈어요. 기름을 잔뜩 아는 씨앗은 공기와 만나면 상합니다. 그래서 제 몸에 방부제를 넣어둔 셈이죠. 참기름이 오래 버티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한테 먹여본 연구를 보실까요? 무릎이 아픈 50명한테 원래 받던 치료에 참깨를 더했습니다. 하루 40g씩 2달이요. 통증 점수가 눈에 띄게 갈렸어요. 혈압을 다룬 연구들을 모아보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7.83 내려갔습니다. 혈압 짤 때 위에 뜨는 숫자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스위치를 돌려놓습니다. 쌓는 대신 쓰는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기름덩어리 씨앗인데 살이 찌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게 제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스위치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양이 한 숟갈이에요. 세사민만 뽑아 먹인 시험 7건, 212명을 모은 분석도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갔는데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안 움직인 것까지 숨기지 않고 적어놨거든요. 여기까지 요용하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수치가 이만큼 나왔는데 아직 안 풀린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이걸 몸에 못 넣고 있다는 문제요. 오늘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갈아서 드세요. 통깨는 껍질이 미끄러워요. 소화액이 그 표면을 못 뚫습니다. 씹히지 않고 넘어간 깨는 들어간 모양 그대로 나와요. 화장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그겁니다. 사람한테 확인한 시험이 있어요. 참깨를 갈아 만든 반죽으로 먹은 쪽하고 통깨로 먹은 쪽을 비교했습니다. 갈아 먹은 쪽에서 리그난이 몸에 들어온 흔적이 훨씬 많이 잡혔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술, 먹기 직전에 갈아서 뿌리세요. 그때그때 갈아야 향이 살아있습니다. 가루가 되는 순간부터 공기와 만나거든요. 볶는 것도 한몫합니다. 볶는 것도 영양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거꾸로 갑니다. 노릇하게 볶으면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요. 태우지만 마세요. 태우면 향도 성분도 같이 있습니다. 볶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생참깨에는 미네랄이 문에 붙는 걸 방해하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물에 담그거나 볶아주면 이게 누그러져서 칼슘이나 철분이 더 잘 넘어가요. 여기서 아까 그 책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동의보감이 날로 짠 기름은 약, 볶아 짠 기름은 음식이라고 갈랐죠. 400년 전에 이미 불이 성질을 바꾼다는 걸 보고 적어둔 겁니다. 그 책이 일러준 대로 불을 한번 거치면 이제 죽을 쓰실 차례예요. 검은 깨로 씁니다. 쌀을 미리 불려 두시고요. 불린 쌀과 검은 깨를 함께 곱게 갈아서 뭉근하게 끓이면 흑임자죽이 나옵니다. 병치레 뒤에 기운 올릴 때
오래 수워 먹던 죽이에요. 보관도 한마디 드릴게요. 통깨는 껍질만 안 깨졌으면 오래 갑니다. 제 몸에 방부제를 품고 있으니까요. 참기름은 뚜껑을 딴 날부터 시계가 돌아가요. 석 달 안에 쓰실 만큼만 작은 병으로 사세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깨가 쏟아진다는 그 말이요. 참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다 내주는 씨앗이었습니다. 멍석이로 쏟아지는 건 쉬웠어요. 우리 몸으로 쏟아지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 사이를 막고 선 게 얇은 껍질 하나였고요. 오늘 저녁에 깨통 여시면 뿌리기 전에 한 번만 갈아보세요. 손목 몇 번 돌리는 일입니다. 400년 전 사람들이 불 하나로 기름을 갈라 적었던 그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